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미분 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미분 방식에 관련된 미분하고 적분에 관련된 지식들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미분 방식을 배울 때 각절 끝나게 되면 뒤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번 시간에 계속 해가지고 미분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분 법칙 하게 되면 모두 8가지가 있고 여기에 모두 30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습니다. 네, 가장 간단한 거는 일단 여기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0이 된다가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 곱하기 fx를 미분하게 되면 c 곱하기 f'이 된다는 것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수의 합이나 차의 미분은 각 함수의 미분의 합과 차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인 경우에는 두 함수의 곱에 관한 미분 되겠습니다. 곱의 미분은 f'x 곱하기 gx 플러스 fx 곱하기 g'x가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또 함수의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x분의 fx를 미분하게 되면 g제곱분의 f'x gx 빼기 fx의 g'x가 됩니다. 6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6번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함수들은 다 합성함수 형태로 이루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할 때는 합성의 순서에 따라서 미분하면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의 gx 하면 f가 먼저 합성되고 g가 뒤에서 합성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f를 먼저 미분해주고 곱하기 g'x 해주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7번은 다항함수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n승 미분하게 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됩니다. 8번은 다항식 미분하고 합성함수의 미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의 n승 하니까 이때는 다항식이 먼저 합성됐으니까 다항식 먼저 미분해줍니다. 그래서 n 곱하기 fx의 n-1승 곱하기 f'의 x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거는 앞에서 배운 7번의 다항함수가 있고 상가함수 있고 지수함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함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개 함수의 미분을 다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x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탄젠트 x 미분하게 되면 세칸트 x의 제곱 되고요. 코탄젠트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세칸트의 제곱이 됩니다. 세칸트 미분하면 세칸트 x 탄젠트 x가 되고요. 코세칸트 x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세칸트 x 코탄젠트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인하고 코사인이 밀접 관계가 있고 탄젠트하고 세칸트가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인, 탄젠트, 세칸트 경우에는 앞에 있는 부호가 다 양수가 되고요. 코사인, 코탄젠트, 코세칸트 경우에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역삼각함수의 미분이 되겠는데요. 역삼각함수인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의 역함수, 탄젠트 역함수, 세칸트 역함수까지 알면 좋지만 적어도 사인의 역함수하고 탄젠트 역함수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역함수 하게 되면 루트의 1-x제곱분의 1이 되고요. 탄젠트 역함수 미분하게 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사인의 역함수하고 코사인의 역함수 미분은 부호 차이만 납니다. 탄젠트인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세칸트 경우에는 절대값 x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됩니다. 전번에 했다시피 역함수의 미분법을 알게 되면 이것을 쉽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볼릭 쌍곡선 함수의 미분. 쌍곡선의 미분은 우리가 이 식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쌍곡선 함수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사인인 경우에는 2분의 exponential x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승이 되고요.
하이퍼코사인의 경우에는 2분의 exponential x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 두 개만 잘 알게 되면 미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하이퍼사인, 하이퍼코사인은 지수 함수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수 함수의 미분을 잘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버스 하이퍼볼리 이퀘이션인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몰라도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하이퍼 사인인 경우에는 루트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고요. 인버스 하이퍼 코사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이걸 가장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비적분 함수의 루트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혹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네, 이 경우가 있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는 x 대신에 다른 변수를 도입해 가지고 루트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루트 1 플러스 x제곱인 경우에는 x 대신에 탄젠트 t로 도입하게 되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 제곱 해가지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사용할 때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변수 변환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인 경우에는 exponential x를 미분하게 되면 exponential x가 된다는 거 알고요. ax 하게 되면 ax이 있고 뒤에 ln의 a가 곱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주제로가 변환을 하는데요. 네, 전번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 x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 되고요. 미수가 a인 로그의 절대값 x인 경우에는 x ln a 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미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미분 방식의 소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전번에 한 거하고 거진 비슷하고 여기에 새로운 내용이 조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 방식의 소개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알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미분 방식의 정의하고 분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미분 방식의 미분 방식의 해가 뭘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감 문제, 이니셔ብል 프로블럼은 조직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직감 문제 하게 되면 전번에 했다시피 여기에는 존재성하고 유일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수학적 모델링하고 이그젬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미분방식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방식은 일단 하나의 방정식인데요. 방정식에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종속 변수하고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분 방식은 일반적으로 여기 1번식 같이 간략하게 적을 수가 있는데요. 1번식에서는 우리가 좀 생략한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선형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n의 x의 y를 x에 관한 n번 미분 되고요. 이 경우에는 n-1번 미분되고 이거 한 번 미분 y g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독립변수라 하고 여기 y는 정속변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example에서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 미분의 다양한 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쓰는 dy, dx 이 노테이션은 실제로 라이브니츠가 사용한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이브니츠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y2' 마이너스 2y' 플러스 y는 각기 0 이거는 프라임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s 닷 위에다가 점 찍는데요. 이 경우는 뉴턴 닷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뉴턴 닷 노테이션인 경우에는 이게 s가 t에 관한 변수를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에 관련될 때는 s 닷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s가 t에 관한 변수, t가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편미분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지금 u가 x에 관한 2개 편미분이 되고요. 이거는 u가 t에 관한 1개 편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u는 t하고 x에 관한 네, 다변수 함수가 됩니다. 네, 다음은 네, 미분 방식의 네,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분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상미분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ordinal differentiation 하게 되면 OD가 되는데 이거 상미분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네, 상미분 방식인 경우에는 전번에 했다시피 네, 여기에는 독립변수가 꼭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독립변수가 하나고 정수변수는 뭐 두 개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앞에 있는 이퀘이션의 경우에는 독립변수 x만 있습니다. 여기 y가 정수변수가 되겠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t가 독립변수가 되고 x하고 y는 정수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는 하나가 되고 정수변수는 xy니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이어도 네,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네, 상미분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네, 표면 방식인 경우에는 여기는 독립변수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x하고 y가 독립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x, y가 독립변수가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이퀘이션은 우리가 실제로 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것을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음은 네, 이 오다에서 오다라는 개수를 말합니다. 네, 오다에서 네,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다라는 거는 네, 미분 방식의 오다는 네, 미분의 가장 높은 네, 개수가 되겠습니다. 네, 개수. 가장 높은 개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nth 오다 od 하게 되면 이게 y를 x에 관해서 n번 미분까지 포함되게 되면 네, nth 오다 od라고 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nth 오다니까 이게 y가 x에 관해서 n번 미분까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미분 방식이 있게 됩니다. 미분 방식은 f의 괄호 x, y, y 프라임의 y의 n번 미분은 0. 네, 이거는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데요. 이것을 네, 정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규 형태란 거는 여기 normal for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정규 형태라고 말합니다. 정규 형태는 다음과 같은 5번식으로 네, 변형했을 때를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f로부터 이 식을 네,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여기 노멀 폼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선형성에 의해서 네,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하고 비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선형의 경우에는 이런 nth 오다 od가 네, 선형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6번식과 같이 적으면 네, 선형이 되겠습니다. 6번식 보게 되면 여기에는 네, 각 미분의 차수, 네, 차수는 다 1차가 되고요. 앞에 있는 개수는 여기 보게 되면 네, y가 x에 관한 n개 미분, 네, 이거는 n-1개 미분, 1개 미분 했을 때 이 개수가 보게 되면 a(n)x, a-1의 x, a1의 x, a0의 x, gx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 독립변수 x에 관한 함수가 되고요. 만약에 an이 y에 의존한다면 이거는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미분 방식을 네, 선형인지 비선형인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그샘플이 있는데요.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거는 네, 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y-x의 dx, 4x의 dy를 다른 형태로 적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다 적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왜 선형이 되는가 하면 네, 이렇게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y-x의 dx 플러스 4배 x의 dy는 같기요. 였을 때 량변을 dx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게 되면 앞으로는 y-x가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4x의 dy dx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는 y 앞에인 y의 차수하고 dy dx의 차수는 다 1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y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되고요. dy, dx 앞에 있는 개수가 4x가 되기 때문에 네, 선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선형을 판단할 때는 네, 여기 앞에 있는 1번 식과 같이 표현됐을 때는 이 식을 네, 일반적인 노멀 폼으로 고쳐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y 두 번 미분, y 한 번 미분, y 다 1차가 되고 네, 차수가 1차가 되고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는 1, 마이너스 2, 1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 y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x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뭐가 되는가 하면 선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도 선형이 된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미 방식이 주어졌을 때 이게 선형인지 비선형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선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비선형의 경우에는 네, 좀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아래는 네,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y, y' 플러스 2y는 같기로 exponential x가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는 y는 네, y'에는 네, 차수는 다 1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y 프라임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1-y가 되는데요. 이 개수가 지금 y에 의존하게 됩니다. 만약 x 의존하면 이거는 네, 선형이 되는데요. 지금 y 의존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방정식은 네, 비선형 네, 상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지금 sin y가 있는데요. 네, sin은 네, 비선형 함수가 되죠. 여기서 선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직선이거나 평면인 형태를 말합니다. 네, sin y는 네, 직선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에 지수함수 exponential y 해도 네, 비선형이 됩니다. 네, log y 해도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y 제곱하게 되면 이거 1참수가 아니죠. 네, 1참수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네,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이 선형인지 비선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네, 네, 상민 방식의 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민 방식 해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이 함수 파이가 있어야 되고 이 파이가 어떤 인터벌 i 위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파이가 네, n개 미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네, n개. 네, 적어도 n개 미분까지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분들이 다 이 i에서 네, 인터벌 i에서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 파이를 네, 이게 n개 네, 상명 방식에 대입을 했을 때 네, 이게 등식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n개 상명 방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여기는 파이를 뭐라는가 하면 네, 인터벌에서의 네, 상명 방식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하게 되면 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에는 인터벌 네, 구간이죠. 구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네, 파이가 네, 개 m개 미분까지 가능해 되고 네, i에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다르게 말하게 되면 네, n개 ODE의 솔루션 해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런 파이가 존재를 해가지고 이 파이가 n개 미분이 되고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파이 x를 네, 해를 뭐라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yx로 두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뒤에서 보게 되면 파이 x 대신에 yx로 두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네, 이거는 정의역하고 비슷한데요. 네, 인터벌하고 데피니션 하게 되면 네, 정의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네, 상면 방식의 해는 네, 네, 뭘 고려해야 되는가 하면 네, 이건 구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구간은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은 일단은 정의된 구간, 이 솔루션이 이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의 구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요건 존재 구간, 네, 존재 구간이 되고 요거는 유효성 구간, 혹은 요거는 네, 솔루션의 네,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솔루션 하게 되면 우리가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고 이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존재하는가 구간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간 하게 되면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열린 구간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닫힌 구간 될 수도 있고, 네, 무한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솔루션 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 인터벌 i를 반드시 찾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그젠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그젠플은 네, 앞전 수업에서 네, 한번 한 건데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함수 지금 y 같기로 x 곱하기 exponential x는 어떤 함수가 됩니다. 이 함수가 아래에 있는 네, ODE에 네,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네, 네, 검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솔루션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가 이 구간에서 솔루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네, 이 함수가 이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함수가 지금 이게는 이게 미분이니까 이게 미분까지 가능한지 이게 미분까지 연속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y 같기로 x 곱하기 exponential x니까 x는 지금 다항식이 되고 exponential은 지수함수죠. 네, 이게 다항식하고 지수함수에 곱하게 되면 네, 전체 실수 구간에서 네,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네, 미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고요. 두 번째는 네, 이게 y를 미분을 해가지고 이 등식이 성립되는지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1개 미분을 해봅니다. 1개 미분하게 되면 x 곱하기 exponential x 플러스 exponential x가 됩니다. 둘이 곱이니까 앞에 있는 네, 곱에 관한 미분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y에 두 번 미분하게 되면 x 곱하기 exponential x 플러스 2배의 exponential x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네, 왼쪽에 대입하고 오른쪽에 대입하게 되면 왼쪽 대입할 때는 0이 되고요. 오른쪽 항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항 같으니까 y 같기로 x 곱하기 exponential x 승은 네, 이 미분 방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 내에서 네, 그래서 구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좀 특수한 네, 해가 있는데요. 이것을 네,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말합니다. 트리비얼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y 같기 0이 되겠는데요. 이 솔루션이 네, 정확하게 네, 제로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인터벌에서 0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다 0을 네, 대입하게 되면 0을 미분하게 되면 0이 되죠. 여기 0 대입해도 0이 되고 y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는가 하면 y 같기 0인 경우를 네,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뭐 상수가 되거나 혹은 네, 가장 많은 게 0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솔루션 커브에 대해서 볼 건데요. 네, 솔루션 커브 하게 되면 네, 이 솔루션 파이의 네, 그래프를 말합니다. 어디의 솔루션의 네, 파이의 그래프를 말합니다. 네, 커브 하게 되면 곡선이죠. 네, 그래서 해곡선이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 솔루션이라는 거는 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네, 어떤 구간 내에서 네, 미분이 가능해지고 네, 각 미분한 것들이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연속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구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함수의 그래프하고 솔루션의 그래프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솔루션 파의 그래프는 네, 함수 파의 그래프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 구간 내에서 네, 네, 펑션 파이의 도메인은 네, 이거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같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수 파이의 정의역하고 네, 솔루션 파이의 정의역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같지 않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y 같기로 x분의 1은 네, 아래에 있는 네, 1개 미분방식의 해가 됩니다. 뭐 요거는 쉽게 체크할 수가 있죠.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일단 y는 x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x의 마이너스 1승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마이너스 1승 하게 되면 앞에서 x n승 미분하게 되면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이죠. 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나가고요.
마이너스의 x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네, 즉 이거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일단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입하게 되면 여기 x 곱하기 y 프라임 플러스 y 는 대입하게 되면 x는 곱하기가 있고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되고 y가 지금 x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하게 되면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솔루션이 되는데요. 일단 솔루션 되려면 솔루션이 정의된 구간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 어떤 인터벌 i에서 정의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알다시피 일단은 지금 y가 기로 x분의 1이 정의가 되려면 이 i가 0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0을 포함하게 되면 y가 기로 x분의 1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i는 0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y가 기로 x분의 1이 솔루션이 된다는 거하고 y가 기로 x분의 1이 함수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에서는 이게 함수하고 솔루션의 서로 다른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함수 하면 y가 x분의 1 할 때는 정역이니까 여기에는 x가 0과 같지 않으면 됩니다. 0과 같지 않으면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솔루션의 경우에는 y가 기로 x분의 1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 어야 되는데요. 이 구간은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0하고 플러스 무한대로 선택했는데요.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솔루션의 경우에는 여기 인터벌을 어떻게 특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함수하고 솔루션이 서로 다르다. 네,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 구간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솔루션의 표현 형태가 되는데요. 이 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관련돼 가지고 explicit 솔루션이 있고 뒤에 보게 되면 implicit 솔루션이 있습니다. 일단은 explicit 솔루션인 경우에는 다음과 형태를 말합니다. 어떤 솔루션이 explicit 솔루션이라는 거는 이게 dependent variable을 이게 정수 변수가 되죠. 정수 변수를 단독적으로 여기에 있는 독립 변수로 독립 변수를 포함하는 항과 콘스탄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말하죠. 예를 들면 y는 같기로 파이 x 했을 때 여기에 있는 x가 포함된 게 아니고 여기 y가 포함된 게 아니고 x만 딱 포함됐습니다. 이런 것을 explicit 펑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y 같기로 파이 x가 exponential의 0.1의 x제곱분은 이 아래에 있는 OD의 explicit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있죠. 일단은 이것을 양변 미분해 가지고 0.2의 xy와 같은지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여기에는 우리가 실제로는 합성함수의 미분이 들어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dy dx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y dx는 지금 exponential의 0.1 x제곱의 미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수 함수하고 당식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합성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은 지수 함수가 먼저 합성이 되고 뒤에 있는 0.1 x제곱 당식이 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함수 미분하게 되면 요거는 지수 함수는 exponential x 미분하게 되면 exponential x죠. 그래서 exponential의 0.1 x제곱이 그대로 되고요. 네, 다음에 뒤에 있는 0.1x를 미분했습니다. 네, 0.1x 미분하게 되면 여기 0.2x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 값은 0.2x의 exponential의 0.1 x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 항은 일단 0.2x의 exponential의 0.1 x제곱이 됩니다. 네, 다음은 왼쪽을 보겠습니다. 0.2의 x 곱하기 y. 네, 이거 0.2는 그대로 쓰고요. x도 그대로 쓰고 y가 지금 exponential의 0.1 x제곱. 서로 같네요. 네, 그러므로 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y 값으로 파이 x 했는데 여기에는 y를 x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explicit solution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explicit solution 때는 y를 x로만 표현 가능할 때를 말합니다. 네, 다음은 implicit solution을 볼 건데요. implicit solution일 때는 여기 x하고 y의 관계식이 g의 xy는 각기 0 이런 형태로 표현된 때를 뭐라는가 하면 explicit solution이라고 말합니다. 일단은 이게 솔루션이 되려면 gxy가 아래에 있는 미분 방식을 만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인터벌 i에서 만족해주고 이런 릴레이션을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g의 xy는 각기 0 이런 형태의 솔루션, x하고 y가 이런 형태의 솔루션 가지게 되면 이거는 implicit solu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implicit solution일 때는 이게 y를 x로 좀 표현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표현할 수도 있는데 표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황 나눠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게 y를 x로 직접 표현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 implicit solution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래 example 5를 볼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네, 이게 원이죠. 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dy dx가 마이너스 y분의 x의 솔루션이 되는데 인터벌에는 마이너스 5, 5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실제로는 이게 원 하게 되면 원 위에 있는 점이 다 되겠죠. 네, 점이 다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x에도 마이너스 5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빠졌을까요? 여기 잘 보게 되면 지금 y가 지금 분모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y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x가 마이너스 5 취하게 되면 y 값이 0이죠. 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간은 열린 구간이 됩니다. 네, 이거 체크하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체크할 건가 하면 일단은 음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기 25가 되는데요. 지금 dy dx가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니까 일단 y를 x에 관해서 미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해 줍니다. 네, 이거 할 때 음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이게 y가 x에 관한 함수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x제곱 미분하게 되면 2x가 될 거고요. 네, 여기 y제곱 미분하게 되면 y제곱은 지금 합성함수죠. 그래서 일단은 y제곱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2y가 되고요. 곱하기 y를 x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dy dx가 되고요. 25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0이겠죠. 네, 어떤 학생들은 25 미분하면 1 적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dy dx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dy dx 계산하니까 여기 2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원래는 2y분의 2x가 되는데 2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실제로는 여기 인터벌이 아까 말했죠. 마이너스 5하고 5 했을 때 마이너스 5 여기 닫힌 구간 하게 되면 솔루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일 때는 y값이 0 돼가지고 이 식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함수 implicit solution 음함수 해인 경우에는 음함수 민법 적용해가지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c각기 0 했을 때도 여기는 OD를 만족합니다. 네, 근데 이게 c에 좀 의존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c가 음수면 이 식을 만족하는 솔루션 없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솔루션 다 되는데요. 네,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c 값기 0 해서 똑같이 하게 되면 dy dx 계산하게 되면
똑같이 마이너스 y분의 x가 됩니다. 네, 근데 뭘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네, 이 해가 정의된 구간을 네,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c가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다는 거는 네, 뭐가 될까요? 네, 실수해서는 해가 없겠죠. 왜냐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한 게 c가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 y가 실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c가 0보다 크게 되면 네,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미분방식의 해 했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이걸 대입해 가지고 네, 이 해를 대입해 가지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해가 존재하는 구간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구간이 정하지 않게 되면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네, 맥에벤스 패밀리 오브 솔루션 되는데요. 이 솔루션이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했죠. 네, 여기 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c는 0은 솔루션이 되는데요. 이 솔루션은 실제로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집니다. c가 지금 0이 될 수도 있고 c가 0이 되면 안 되겠네요. 0 되면 이 값이 만족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c가 양수면 다 됩니다. c가 0보다 크고 c가 1이든 2든 3이든 25든 다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은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네, 매개변 수행해 가지고 네, 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Family of Solution은 이 해를 표현하는 네, 다른 형태가 되는데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솔루션이 네, 어떤 네, 임의의 상수 c를 포함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g의 x, y, c가 기형, 이 경우에는 이거 one parameter family of solu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개변 수가 하나, c 하나가 됩니다. 만약 여기 있는 네, n 소다 어디가 네, 우리가 n 파라미터 패밀리 솔루션을 찾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 y, c1, c2, cn는 각기 0 했을 때 이때는 네, n 파라미터 솔루션이라고 말합니다. n 파라미터 패밀리 오브 솔루션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해가 무수히 많고 이때도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해가 무수히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다시피 싱글 ODE, ODE를 하나 가졌을 때는 네, 무한히 많은 해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ODE에다가 어떤 조건을 주게 되면 네, 해를 뭐 하나로 네,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네, 싱글 ODE만 주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함수 x는 같기로 c1의 코사인사 t, x는 같기로 c2의 사인사 t는 네, x2'의 플러스 16, x는 같기 0의 네, 솔루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x 같기 c1의 코사인사 t도 되고 x가 c2의 사인사 t도 솔루션이 됩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x는 네, C1의 코사인 4t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x를 네, t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를 한 번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네, 이때는 코사인 되니까 일단 네, 마이너스 네, 4배 C1의 사인 4t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네, 마이너스 4배 C1 네, 곱하기 또 4가 있겠죠. 네, 4의 코사인 4t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6의 C1의 코사인 4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식을 대입하게 되면 네, x의 두 번 미분 플러스 16x 하면 뭐가 될까요? x 두 번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16의 C1의 코사인 4t가 되고요. 여기 플러스 16에 x가
C1의 코사인 4t가 됩니다. 네, 그래서 둘이 똑같으니까 0이 되겠습니다. 네, 즉 x는 C1 코사인 4t는 네, x2' 플러스 16x는 0의 솔루션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x는 C2의 사인 4t인 경우에도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x가 C1의 코사인 4t, x가 C2의 사인 4t가 다 솔루션이 되니까 선형 결합, 이 두 솔루션의 선형 결합, x는 C1의 코사인 4t 플러스 C2의 사인 4t 또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는 x2'의 플러스 16x가 실제로는 선형 민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네,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파티큘러 솔루션은 실제로 특수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수해는 네, 여기에는 파라미터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에 있는 네, C1, C2는 파라미터가 있었죠. 이 파라미터에 의존하지 않는 솔루션은 뭐라는가 하면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말합니다. 특수해라고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수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그렇게 cx에 빼기 x의 코사인 x가 여기에 있는 네, 미방식의 해가 됩니다. 네, 익스프레스 솔루션이죠. 왜냐하면 y를 x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y가 포함되면 인플리스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쉽게 네, 체크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c를 0으로 뒀을 때 c를 0으로 두게 되면 이게 y 같기로 마이너스 x의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에는 지금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는가 하면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놓고 말하면 여기에 있는 네, 파라미터를 네, 어떤 특정한 값을 줘가지고 이 솔루션을 네, 특정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경우에는 지금 c를 각기 1로 줬습니다. 그러면 x 빼기 x의 코사인 x도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해란 거는 이게 패밀리 오브 솔루션에서 c를 어떤 특정한 값으로 쓸 때를 말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제가 하진 않았는데요. 한번 네, 모두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미분해 가지고 여기 대입해 가지고 서로 만족을 하는지를 해야 되고 일단 y값끼리 cx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에서 네, 여기에는 한번 미분이 존재하고 네, 연속이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네, 파티큘러 솔루션 쉽게 되면 네, 싱귤러 솔루션이 있습니다. 싱귤러 솔루션은 지금 특이해가 되는데 특이해. 네, 특이해라는 거는 네, 파라미터 솔루션에서 네, 네, 의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네, 어떤 한 점, 네, 어떤 구간인데요. 구간 집합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진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해라는 거는 여기에는 파라미터를 특정해 가지고 얻을 수 없는 네, 솔루션을 말합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y 같기로 4분의 x제곱 플러스 c 전체의 제곱분은 one parameter family of solution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dy dx는 같기로 x의 y 2분의 1승의 솔루션이 됩니다. 네, 이거 한번 체크하면 돼요. 미분해 가지고 대입해서 된다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y각기 0도 솔루션이 됩니다. 이건 쉽게 할 수가 있죠. y각기 0이니까 상수죠. 상수 미분하게 되면 0이 되고 x 곱하기 y의 2분의 1씩인데 y가 0이니까 x 곱하기 0 하도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y각기 0은 네, 여기에 있는 미분 방식의 해가 됩니다. 하지만 네, y 같기로 4분의 x제곱 플러스 c 여기에서 뭐 c를 어떤 값 취하든 간에 이게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는 마이너스 4분의 x제곱은 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c는 상수가 되고 x는 변수죠. 그래서 c를 어떤 값 취하든 간에 y 같기 0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y 같기 0은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싱귤러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싱귤러 솔루션은 여기에는 파라미터 솔루션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다음에는 저널 솔루션, 일반적인 해가 되겠죠. 네, 만약 네, 모든 해가 네,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면
네, 여기에는 n개 미분, n개 상면 방정식의 모든 해가 인터벌 i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면 이것을 뭐라는가 하면 네, 저널 솔루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해를 말해요. 모든 해. 네, 그래서 여기 적절한 CI가 있고요. 네, 이러면 네, 저널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시스템 오브 디퍼런시에이션을 볼 건데요. 시스템 오브 디퍼런시에이션은 앞에서는 네, 싱글 오디 이퀘이션을 봤는데 이 경우에는 네, 연계된 네, 2개 이상인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2개 이상의 OD가 있게 되면 이것을 시스템 오브 오디널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종수 변수가 적어도 2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동일 변수는 하나가 되고요.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2개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dx dt는 f의 t xy가 되고 dy dt는 g의 t xy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뭐라는가 하면 시스템 오브 오디널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오디널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일단 네, 동일 변수 하나가 돼야 되겠죠. 네. 동수 2개면 이건 미분이 됩니다. 오디널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솔루션 하게 되면 네, x하고 y를 네, 묶어가지고 네, 솔루션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페어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x 값기로 파이 1t, y 값기로 파이 2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x 값기 파이 1t하고 파이 2t는 네, 공동으로 정의된 이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개가 다 이 식을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여기 뒤에 네, 과제가 있습니다. 1.1에 1번, 3번, 5번, 7번, 네, 짝수번들이 있는데요. 네, 이 교재에 있는 이 과제들을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